돈줄 내러 갑시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돈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들에게 돈으로 혼쭐을 내주자며 선뜻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질을 했다가 막말을 했다가 나쁜 기업, 악덕 기업으로 찍혀 회사의 대표들까지 옷을 벗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젠 착한 기업이 대세, 그리고 그 중심엔 ESG가 있습니다. 착한 기업으로 경영하는 것을 있어 보이는 말로 ESG 경영이라고 한다는데, 이런 ESG 경영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베트남의 ESG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ESG란 대체 무엇일까? ESG는 환경의 environmental, 사회의 social, 지배구조의 가버넌스에서 앞머리 글자만 딴 말로 환경보호를 위해 힘을 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이 성공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면 ESG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알고 보면 이 ESG는 새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개념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선뜻 ESG를 도입하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치러야 할 기회비용 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기후변화나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하며 ESG 경영도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ESG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특이한 옷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입니다. 매년 지구에 내는 세금이라며 전체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친환경 목화를 얻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도 가급적 소비하지 않는 것이 환경엔 더 도움이 된다며 제발 자기네들 옷을 사지 말라고 광고하는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타고니아의 ESG 경영은 소비를 하면서도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미국의 아웃도어 의류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설 정도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지금 신흥경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ESG를 적극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야 세계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트남에선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을까? ESG에서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앞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환경보호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전에 비해 한층 강화된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탄소 배출 범위 할당과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합법화하는 탄소 가격제를 전 세계 개도국들 중 최초로 실시하기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베트남은 개혁 개방 이후 고성장을 해오며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던 상황으로 아세안에서 네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제적인 기후변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ESG에서 S, 사회 분야에서는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 안정망 구축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나 건강 악화로 인한 보상, 남녀 차별을 없애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 환경이나 결혼, 출산으로 인한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됐으며, ESG에서 G,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재무제표 공개를 통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규정 같은 내부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하지 않은 ESG 공시 의무를 베트남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베트남의 로컬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해 눈에 띄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자타공인 베트남 1등 브랜드 비나밀크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형마트에서 유제품 코너를 싹쓸이하고 있던 외국 제품을 밀어내고 8년 연속 유제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ESG 경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위한 100만 그루의 나무 기금 등 환경 문제에 꾸준한 투자를 해왔음은 물론 지역 인프라나 시설 투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회사의 성장을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어지도록 했으며, 직원들의 근로 환경과 복지 등 ESG 경영을 잘 실천한 덕분에 비나밀크는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이자 3년 연속 베트남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유통 분야 선도업체인 사이공 쿤마트는 베트남 최초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며 일회용 쓰레기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회사입니다. 채소 포장의 비닐봉지 대신 바나나 잎과 재활용 종이백을 사용하고 우유팩 수집 캠페인 등을 시행하며 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는 달에는 오히려 매출과 방문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여러 글로벌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글로벌 기업 네슬레는 베트남 농촌의 가뭄 문제와 이로 인한 커피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네스카페 플랜을 추진했는데 2만 명에 달하는 현지 커피 농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NGO 단체를 통해 농법 교육을 지원해주고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준 것입니다. 그 결과 네슬레는 안정적으로 원두를 공급받을 수 있었음은 물론 베트남 커피 농가의 수입은 30%나 늘었고 베트남의 수자원도 40%나 아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SK이노베이션은 30헥타르 규모의 부지에 18만 3천 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를 심어 맹그로브 숲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섰으며 또 한국의 협력사가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의 노후화된 학교 도서관 공사를 지원하고 새 책과 컴퓨터, TV 등 전자기기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했는데 이후 정부와 더불어 베트남의 일원인 환경 개발에도 동참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론 착한 기업, 바른 기업이 뜨는 시대입니다. 2021년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도 이전까지와는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런 변화와 흐름이 담긴 베트남의 ESG 정책과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